지수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이 꼬이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수익 낼 종목들은 상당히 많고 충분히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장은 아니고 진짜 나쁜 장을 제가 겪어봤는데 그 나쁜 장에서는 수익을 주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도저히 단타도 먹히지 않는 시장이 있는데 그런 나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떠나서 어떤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면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눈을 돌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최근에 폭락을 했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도 한 번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저도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버리지는 지수가 올랐을 때 수익을 주는 것이고 인버스는 지수가 내렸을 때 수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인버스를 사면은 돈을 버는 것이고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를 사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보통 4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움직이는 것이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 이거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저는 코스닥 150 지수를 중심으로 코스닥 레버리지와 코스닥 인버스를 매매를 합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좀 매매할 종목들이 단타 칠 종목들이 그렇게 없지 않는 편이고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하지만 진짜 폭락장이고 진짜 상승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을 때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매매합니다. 어떨 때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지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매매하려면 거래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ETF 거래 등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증권사에서 안내하는 대로 화면을 찾아서 그냥 등록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바로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등록을 안 하시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꼭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ELW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하루 만에 원금이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수를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보시는 대로 리스크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 코스닥 레버리지가 좀 지수의 2배로 움직이긴 하지만 일반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코스닥 인버스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3%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샀는데 예측이 빗나간다 하더라도 3% 이상 깎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큰 편이 아니고 무엇보다 최대 장점은 이 2개는 바로 거래세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마자 수수료만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만 나가서 키움에서 만약 산다면 0.03%만 부과가 되고 거래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 점에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730원에 매수를 해서 7,735원 바로 위에 호가에 판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5원에 사서 40원에 팔아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거래세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보시면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설명드린 밑꼬리 달린 양봉, 이런 봉이 떴을 때 뭐 종가에 마음에 드는 현물 어떤 종목을 넣거나 뭐 현물을 찾기가 힘들다면 이때 레버리지를 넣었을 때 그 다음날 갭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빨간색 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조금이나마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닥을 찍었지만 이게 밑꼬리를 달았죠. 이게 양봉으로 나온다면 오늘 종가에 레버리지를 넣어 볼 수 있겠죠. 레버리지를 넣었다가 그 다음날에 대부분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갭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매수한 가격보다 약간 내려온다. 이럴 때는 바로바로 손절을 하면은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제가 변동성이 큰 장에서, 특히나 하락장에서 강한 지지를 주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매매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봐야 됩니다. 코스닥을 하니까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봐야 되며, 보통 장 시작하고 9시 30분까지는 이 두 곳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방향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9시 반이 지나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9시 반이 넘어도 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점점 강화된다면 그때는 하락을 예측해서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이죠.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반등했다 내렸다가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는 인버스로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섰다가 또 매도로 돌아섰다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않고 다시 저점을 깰 것 같거나 아니면 매도가 계속적으로 쌓인다 싶으면 그때 인버스를 진입해서 뭐 단타로 단 한 호가라도 먹고 나오던가, 아니면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두 호가 세 호가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인버스는 미수가 5배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큰 금액을 매수가 가능하고, 수가 틀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현물은 매수를 하자마자 그냥 바로 수수료 세금이 0.33%가 나가잖아요. 하지만 이 인버스와 레버리지는 0.33% 전에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손절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며, 자기가 하락을 예측하고 샀는데 이 가격에 샀는데 이게 못 올라준다, 아니면 지수가 갑자기 반대로 움직인다 이러면 뭐 한 호가 두 호가 손실을 보고 바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호가 두 호가 손실을 봐도 현물처럼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버스는 항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게 좋으며, 특히나 더 자세한 수급에서는 좀 기관 쪽에서 강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인 보험이나 투신 쪽, 그리고 뭐 사모펀드는 보통 투신을 많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투신이 사모펀드보다는 좀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투신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반대로 지수의 상승을 예측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기관 쪽에서 쌍거리로 다 팔아버리거나 뭐 외국인까지 매도로 동참을 한다면 장중에 이렇게 인버스를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수가 지금이 마이너스 4.1%인데 고점이 최고 지수가 마이너스 0.02입니다. 근데 최고 지수를 회복을 못하고 이게 최저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1.1%죠. 여기서 이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화되면서 더 반등을 못하고 최저 지수에 가까이 오려고 한다.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까지 계단식으로 쭈르륵 미끌린다 이러면 다시 바닥을 깰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예측하고 인버스를 한호가에서 세호가 정도 좀 미리 들어가서 바닥을 깰 때 그때 단타를 치던가 바닥을 깨고 매도가 계속적으로 강화된다면 그때는 계속 들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를 매매 많이 합니다. 레버리지는 지수가 이렇게 반등할 만할 때 그냥 현물을 사거든요. 현물을 사기도 하지만 가끔 매매할 종목이 없을 때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주었을 때 레버리지를 종가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좀 매매 중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많은 개미 투자자가 매매 중독증이 있죠. 한시라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하고 그런 증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눈을 돌리셔서 매매하신다면 그나마 그 심심한 것들도 좀 덜어낼 것이고 이것으로 또 좀 잘만 노린다면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현물에서 괜히 수수료 세금까지 내면서 크게 손실 보는 것보다 이 하락에도 수익을 날 수 있는 인버스로 눈을 돌리거나 레버리지를 이렇게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짭짤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이거를 매매할 때는 장중에 지수가 다시 저점을 깰 것인가 이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 강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업종 차트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지겠구나 다시 저점을 깨겠구나 아니면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 반등 시도한 거를 다 잡아먹고 다시 하락을 하겠구나 이렇게 차트로 판단하고 이 당일 지수를 판단하고 외국인과 기관을 참고한다면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